연지영은 최초로 압력솥을 발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압력솥으로 만든 삼계탕은 명나라 사신을 굴복시켰습니다. 새벽녘이 채 밝아오기도 전에 수라가는 이미 소란스러웠다. 연지영은 손에 종이 한 장을 꼭 쥔 채 다급한 표정으로 이헌 임금을 찾아 대전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너무나 급박해 문턱을 넘자마자 예를 갖출 겨를도 없이 곧장 이헌 앞으로 뛰어갔다.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종이를 펼쳐 보였다. 폐하,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의 세계에서는 이를 담력솥이라 부르며 이 솥으로 요리하면 어떤 음식이라도 놀라운 풍미를 낼 수 있사옵니다. 이 솥만 있다면 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옵니다. 이헌은 연지영이 내민 본을 받아 들었다. 종이에 그려진 기묘한 모양의 솥은 조선의 그 어떤 조리 도구와도 달랐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 기묘한 솥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겠소? 연지영은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신은 확신하옵니다. 부디 신을 믿어주시옵소서. 그녀의 굳건한 목소리에 이헌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좋소. 조선 최고의 장인을 찾아주겠소. 그의 말은 단호했고 연지영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다음 날 이헌과 연지영은 위장한 복장으로 궁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조선 최고의 장인 장정실을 찾아 나섰다. 이헌은 검소한 행차를 택했지만 그의 곁에는 항상 충직한 호위 공길이 함께했다. 두 사람은 장정실의 작업장이 있는 마을로 향하며 서로에게 농을 주고받으며 가벼운 웃음을 나눴다. 연지영은 이헌의 곁에서 생기를 띄었고 이헌은 그녀의 미소에 자꾸만 시선이 갔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을 노리는 음흉한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강목주와 제산대군, 그들은 비밀리에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다. 이헌의 왕좌를 노리는 그들의 계략은 치밀했고 연지영의 등장으로 요리 대결이 조선의 위상을 드높일 기회가 되자 그들은 그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연지영이 승리한다면 이헌의 권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이는 그들의 반역에 걸림돌이 될 터였다. 장정실의 마을로 가는 길목, 울창한 숲길에서 갑작스레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나타났다. 날카로운 검광이 새벽 안개를 가르며 이헌과 연지영을 향해 달려들었다. 폐하, 조심하소서. 공길이 외치며 검을 뽑아들었다. 이헌 역시 칼을 뽑아 적과 맞섰다. 하지만 적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그들은 연지영을 노리고 있었다. 한순간 방심한 틈에 한 명의 자객이 연지영의 뒤로 다가가 그녀를 후려쳤다. 연지영, 이헌의 비명이 숲을 울렸다. 그녀가 쓰러지자 이헌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광기 어린 기세로 자객들을 몰아붙였다. 그의 칼은 바람을 가르며 자객들을 쓰러뜨렸고 결국 겁에 질린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헌은 연지영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연지영, 괜찮소.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하오. 제발.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연지영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폐하. 신은 괜찮사옵니다. 그녀의 약한 미소에 이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공길이 주변을 살피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제산대군의 신분을 나타내는 패였다. 이헌은 패를 손에 쥐며 이를 악물었다. 제산대군이라니. 정사를 멀리한다던 그가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였다. 장정실의 작업장에 도착한 연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본을 내밀었다. 장정실은 그 기묘한 설계도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런 솥은 처음 보오. 최소 닷새는 걸릴 것이오. 하지만 대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뿐이었다. 이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장정실 앞에 당당히 섰다. 나는 조선의 왕, 이헌이요. 이 솥을 사흘 안에 만들어라. 이는 명령이다. 장정실은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즉시 무릎을 꿇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다.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운 끝에 대결 당일 아침 압력솥은 마침내 수라간에 도착했다. 연지영은 그 솥을 받아 들고 눈을 빛냈다. 그녀는 조선의 인삼과 닭고기를 준비하며 전례 없는 요리,
삼계탕을 만들기 시작했다. 압력솥 안에서 은은히 퍼지는 인삼의 향과 부드럽게 익어가는 닭고기의 풍미가 수라간을 가득 채웠다. 대결의 순간 명나라 사신들은 연지영이 내놓은 삼계탕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이따위 평범한 탕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곧 충격에 빠졌다. 첫 숟갈을 뜨는 순간 사신들의 표정이 변했다. 닭고기는 입에서 사르르 녹았고 인삼의 은은한 쓴맛은 깊은 풍미와 조화를 이루었다. 달콤하고 청아한 국물은 그들의 미각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게 대체 무슨 요리란 말인가? 한 사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연지영의 삼계탕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다. 압력솥의 기술과 조선의 재료가 결합된 기적이었다. 명나라의 화려한 요리는 그 앞에서 빛을 잃었다. 수라간은 환호로 가득 찼다. 연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이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연지영을 향한 애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이헌은 손에 쥔 제산대군의 패를 떠올렸다. 승리의 기쁨 뒤에는 더 큰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강목주와 제산대군의 반역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연지영과 이헌은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시련일까? 대결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다. 이헌과 연지영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산대군의 배신은 어떤 파란을 일으킬 것인가? 다음 화에서는 어떤 심장 쫄깃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본방사수는 필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대결의 승리가 수라간을 환호로 물들였지만 그 기쁨은 찰나에 불과했다. 이헌의 손에 쥐어진 제산대군의 패는 그의 가슴에 얼음처럼 차가운 배신의 칼날을 꽂았다. 연지영의 삼계탕이 명나라 사신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 때 모두가 조선의 영광을 찬양했지만 이헌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다가올 위협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연지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헌은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짓눌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궁궐은 고요했지만 어둠 속에서 음모의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강목주와 제산대군은 비밀리에 만났다. 제산대군의 눈은 야심으로 번들거렸고 강목주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연지영, 그 계집이 문제다. 그녀가 이헌의 곁에 있는 한 우리의 계획은 위태롭다. 제산대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걱정 마라. 다음 계획은 이미 준비되었다. 이헌은 곧 자신의 가장 믿었던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의 대화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고 궁궐의 촛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꺼졌다. 다음 날 연지영은 수라간에서 새로운 요리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압력솥의 성공에 힘입어 또 다른 혁신적인 요리로 조선을 빛낼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제의 자객 습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헌에게 그 불안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그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고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폐하, 신은 괜찮사옵니다. 다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그녀의 말에 이헌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오.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소. 그의 목소리는 강렬했지만 연지영은 그의 눈에 깃든 두려움을 읽었다. 그 시각 제산대군은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는 명나라 사신 중 한 명인 당백용과 은밀히 접촉했다. 조선의 왕이 연지영을 너무 신뢰하고 있다. 그녀를 제거하면 이헌은 무너질 것이다. 당백용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대가는 무엇인가? 제산대군은 차가운 눈빛으로 답했다. 조선의 왕좌. 내가 왕이 되면 명나라와의 동맹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두 사람의 음모는 점점 더 깊어졌다. 한편 이헌은 공기를 불러 비밀리에 제산대군을 감시하라 명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을 내게 보고하라.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공길은 고개를 숙이며 명령을 받들었다. 하지만 공길조차 알지 못한 것은
강목주가 이미 궁궐 내의 호위들 사이에 자신의 사람을 심어놓았다는 사실이었다. 이헌의 명령은 곧 강목주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이를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헌이 제산대군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를 더 깊은 함정으로 몰아넣어야 한다. 강목주의 음흉한 미소가 어둠 속에서 번쩍였다. 며칠 뒤 연지영은 수락안에서 새로운 요리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고추장을 활용한 매콤한 찜 요리로 명나라 사신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할 참이었다. 그녀는 압력솥에 재료를 넣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 요리라면 폐하께서도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그 순간 수락안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연지영, 내 목숨은 여기까지다. 그들의 칼이 연지영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때마침 공길이 나타나 자객들과 맞서 싸웠다. 혼란 속에서 연지영은 압력솥을 손에 쥔 채 수락안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폐하! 도와주소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강목주와 제산대군의 다음 계략은 이미 궁궐 깊숙한 곳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연지영의 다음 요리 대결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시험대가 될 터였다. 과연 이헌과 연지영은 이 음모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제산대군과 강목주의 배신은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 다음 화에서는 심장이 멎을 듯한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다. 본방사수 절대 잊지 마세요.